자기가 잡아서 그걸 집어넣더라고. 누구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열심히 넘어가야 되겠다. 확실히 요즘에는 공간에 식물이나 아예 자연 개념을 들이는 게 진짜 계속 꾸준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회사 입장에서는 조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까지는 사실 조경이라는 것이 아웃도어 스페이스의 정원을 만드는 프로세서가 조경인데, 네. 내부 공간에서의 바라보는 조경은 단순히 마무리의 오브제, 장식 이런 개념으로 식물을 바라봤단 말이지. 그런 게 아니라 실내의 한 테마로 보고 그런 것들을 공간 속에 어떻게 녹여낼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좀 더 조경을 공간 속에 적극적으로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나중에 공간이 다 완성된 다음에 장식적인 요소로 들이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 핵심 요소로 바라보시는 그것이 거죠.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스토리가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다나함에서 자회사로 가든아트 로뎀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인테리어에서 조경까지 이제 사업을 확장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조경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된 결과는 아니고, 우리가 근린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공원의 모습을 실내로 그대로 들이는, 흐르는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교목도 있고 초하류도 있는 식물들이 있는 지금의 근린공원과 같은 모습을 실내에 구현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거든. 조경회사들을 접촉해봤는데 누구도 그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해보자. 이제 조경을 하게 됐고, 근린공원이 실제로 보면 여행 플랫폼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됐고, 내비게이션 안에서 정말 많이 찾는 장소 몇 위 안에 들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공간인 것 같아요. 에버랜드에서도 우리한테 야,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한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 자기네들이 공원을 연출하는 거는 더 전문가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통째로 아웃도어의 공원을 인도어에다 집어넣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자기들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지. 크로스오버에 대한 시발점, 이게 아웃도어의 스페이스도 인도어에 집어넣을 수 있구나 라는 개념을 깨트린 프로젝트다. 저희가 또 다나함이 오피스부터 레스토랑, 카페 되게 다양한 공간을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실제로 고객분들이 조경을 같이 문의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 공간 용도별로 조경을 기획할 때 기준이 되는 주안점이 있을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 프로젝트의 성격마다 적용되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테마성이 강한 거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애가 하나의 스토리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메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피스 공간 같은 데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루만져주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 프로젝트마다 조경이 쓰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고, 공간 용도별로 그렇게 달라지고 공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주연이 될 수도 있고 조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읍서데이즈 같은 경우는 주연이 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읍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게 됐던 계기도 굉장히 우연히, 또 근린공원이 오픈하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거든. 주변이 워낙 자동차 정비 공업소, 그런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관리를 못하고 버려진 것 같은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식물 팝업을 한번 해보자. 토분하고 식물을 파는 공간을 만들자고 이제 근린공원에 제안을 하고, 근린공원 측에서는 아주 적은 수수료만 받고 환경이 개선되는 사업이었으니까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볕들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팝업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연히 롯데그룹의 소공원 팀이라고, 네. 롯데가 BI를 바꾸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롯데가 사업하는 모든 공간 안에 공원 내 쉼의 공간들을 넣어라. 자연 친화적이고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네. 그 그룹 차원에서 그런 공간들에 공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팀이 소공원 팀. 그래서 이제 그 소공원 팀이 왔다가 보고 의왕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온실도 만들었는데 식물샵도 되고 공원도 같이 하면서 카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서 이 조경도 관리하고 식물도 판매하고 카페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우리는 사실은 카페는 해보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네. 한번 해보자. 의왕 읍서데이지에 참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저희 지금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읍서데이지가 제일 실내외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읍서데이지 말고 저희 프로젝트 중에 또 금산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기획에 공을 많이 들이셨는데 그 금산 프로젝트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산 프로젝트는 근린공원하고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라고나 할까? 그 조경을 인위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만들기보다는 아웃도어 스페이스와 인도어 스페이스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 프로젝트가 실행되지 못했는데 만약에 실행됐다면 또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 만들어진 공간 네. 안에 어떤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고 그것의 일부를 식물로 장식하던 아니면은 어떤 역할을 주던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이미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30년 가까이 존재하고 있었던 자연의 그 생태를 네. 그대로 활용을 하는 유리박스를 그 자연에 딱 앉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숲속에 무슨 숲속의 카페 그래서 네. 사면이 다 유리로 돼서 마치 내가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카페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열광을 하고, 나는 실내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숲속에 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간이 나를 지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지는 실내외 구분 없는 조경을 시도를 해보자. 실내외 경계를 허문 조경 디자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또 어떤 요소를 떠올려야 될까요? 디자인이 같은 것 말고도 어떤 요소를 넣어야만 실내외 경계를 허문 조경 디자인이 된다. 어떤 물리적으로의 구분을 짓기보다는 사실은 디자인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개념을 바꿔줘야 되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의 경계가 어디까지냐고 얘기하기에는 되게 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사계가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유리박스를 씌웠다고 하더라도 유리를 경계로 해서 실내 공간, 인도어 스페이스하고 아웃도어 스페이스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바깥에는 가을이 왔는데 안은 계속 여름이야. 그러면 얘는 아직 잎사귀가 파랄 거고 바깥은 단풍이 들었어.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하나의 정원, 하나의 공간이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네.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까지를 경계로 하고 어디까지를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모호한 것 같아요. 경계를 넘나드는 그래서 인터 커넥티드 스페이스로 경계가 모호한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지 않았나. 생각해보니까 오늘 그 강연 하실 때 바이오필리아 얘기도 하실 거잖아요. 그 강연 자료에서 보신 것 같은데 저희 강동의 이츠매직 그 브랜드샵도 사실 그 컨셉으로 들어갔던 공간인데 조경도 되게 산책로 컨셉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청중들한테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그 근린공원이나 네. 식물원 카페 막 우습게 생겨나서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라고 생각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자연을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커피가 맛있다, 뭐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해보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자연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다가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더라. 그게 바이오필리아더라.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고 이런 단어, 키워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간에 적극적으로 녹여넣기 시작했다. 이츠매직은 어워즈에도 IF 나가서 디자인 어워즈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짚었던 지점이 딱 그 바이오필릭 디자인이었어요. 공간 기반의 조경의 비전이라든지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 회사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조경은 우리가 이제 근린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 인간 사람에게 이제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자연과 자연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시스템에 융화되기를 원하는 본능 같은 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편안한 어떤 안식을 준다든가 위안을 준다든가 공간 자체가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가장 그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이 공간 기획이고 공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 조경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최근에 되게 공감 갔던 글을 봤는데요. 자연을 돌보려면 본인을 잘 케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본이 갖춰져야만 다른 것들도 돌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그런 여유 있는 삶이야말로 럭셔리한 삶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자연을 가까이 둔 삶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자연이 우리 공간 안으로 적용되어지고 들어오게 된 거는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쓰는 공간에 그 쓰는 목적에 충실하기도 바빴어. 그만큼 여유가 없었다는 거겠지.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공간의 협소함에서도 벗어나고 뭔가 스페이스의 여유도 생기고 그런데 여기에 좀 더 그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뭐 휴식 공간도 생기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런데 이제 조경까지를 더해서 훨씬 더 그 공간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 위로해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는 것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은 지금 민정 씨가 얘기한 그 얘기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지. 우리에게는 이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저희가 조경을 계속 가져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네요. 이유이기도 하죠. 네, 다나움이. 오늘 또 연사로 나가시는 그 식물 적용한 토크쇼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으세요? 지금 얘기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얘기될 것 같아요. 네. 공간의 적용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고 어떤 서로의 역할에 시너지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은 이미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오늘에도 네. 또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것 우리 앞으로의 공간 안에는 어떻게 녹여낼지 너무 워낙 질문이 좋아서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요약한 거죠. 지금 연습하고 가시는 것 같으시겠어요?